서건동진, 급화해동, 역대전등, 제대조사.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서건동진이 저도 만약에 이게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어른한테 이걸 못 들었으면 아마 이 내용을 잘 모를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예불문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게 이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단순히 불교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주역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워요. 주역 얘기를. 근데 옛날 어른들은 주역이라는 게 필수 과목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역을 보면 이렇게 이게 이제 후천팔캐라고 하는 거예요. 문왕팔캐. 주역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주역 얘기하면 또 굉장히 복잡한데 중국 사람들은 이게 한자가 미개 언어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뜻하는 걸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말이나 글이 다 표현할 수가 없어. 상형 문자에서 시작해서 오늘날까지 쓰는 글자가 한자입니다. 모든 상형 문자의 가장 오래된 형태들은 대부분 상형 문자에서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게 표음 문자잖아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안착이 되면 표음 문자로다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한글 같은 경우는 상형 문자, 물론 뭐 한글도 어떻게 보면 상형의 효과가 있긴 있네요. 뭐 목구멍을 하고 뭐 혀를 어떻게 혀의 모양을 보고 뭐 이렇게 했다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훈민정음 해례에 보면. 그래서 그럴 수는 있겠지만 이런 형태를 상형한 건 아니잖아요. 나무 하면 나무같이 이렇게 뭐 나무목 이래가지고 나무같이 하고 뭐 이런 건 아니잖아요. 눈목 하면 이렇게 해갖고 눈깔 이렇게 하고 이런 거는 아니잖아요. 한자는 다 그래요. 한자는 다 그래요. 그래서 눈으로다가 나무를 보면 상이 맺힌다 할 때 상. 그리고 그거를 마음속으로 생각하면 생각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자라는 게 다 그렇게 만들어지거든요. 마음 심자는 이게 심장 보고 만든 글자예요. 심장이 저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마음 심장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저런 식으로 문자들을 만들다 보니까 문자가 미개해서 덜 발전해서 그래서 이제 뜻을 정확하게 지시를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림을 통해서 지시해야겠다. 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림과 글자가 하나라고 하는 거는 장언언의 역대 명화기에 보면 서화동언이라고 나옵니다. 그림과 글씨는 하나의 근원에 시작한다. 창일 얘기죠. 창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새 발자국을 보고 뭐 글씨를 만들고 뭐 저거 뭐 이런 얘기들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글로는 말을 다 할 수 없고 말로는 뜻을 다 전할 수 없대. 그래서 그림을 그리게 된대요. 그래서 그림이야말로 본질을 가리킬 수 있는 가장 1차적 수단이다. 서양의 힐랍 철학에서는 그런 1차적 수단을 숫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걔네는 수학이 발전하는 거고, 동아시아에서는 그림이 발전해요. 어떤 동양 그 부호로다가 무언가를 하는 그 부호 중에 가장 이제 널리 알려진 게 요 8캐. 그리고 8캐 중에서 4개가 들어가는 게 우리 태극기죠. 태극기에 대해서도 뭐 설명하면 뭐 복잡해요. 저게 생각보다 재밌기도 하고 복잡하기도 하고. 그래서 말로는 그렇습니다. 전설적인 사람이 있어요, 중국에. 그게 이제 복희 씨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복희 씨가 항하에서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용마가 나타났대. 용마가 나오면 뭔지 잘 모르는데 용마가 우리나라에도 가끔 나옵니다. 말은 말인데 용처럼 생긴 말, 용처럼 생긴 건 아니고 말하고 사슴하고, 그러니까 용머리에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 비슷한 약간 유니콘 비슷하기도 하고 뭐 이런 것 같아요. 기린 뭐 이런 것도 그런 거거든요. 그런 비슷한 계열이거든요. 못 긴 기린 말고 진짜 기린이 있어요. 그 용마 전설이 우리나라에도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 백마강? 백마강 전설 몰라요? 얼굴 표정이 진짜 모르는 표정이네. 소정방이 백제를 정복하러 갔더니
그 백마강을 건널 수가 없잖아요. 그 용이 살아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낚시로다가 해서 그 백마를 잡았다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백제를 무너뜨렸다. 아, 그 얘기를 처음 듣나요? 그 우리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듣던 건데. 그리고 또 용마이가 어디서 나오냐면 저기 여주 신륵사에 가면 여주 신륵사에 가면 그 용마이가 또 있죠. 그래서 용마가 뭘 얘기하는지를 잘 모르겠어. 근데 그냥 상황으로 봤을 때는 파도나 이런 걸 옛날 사람들이 말로 형상을 합니다. 포세이돈 뭐 이런 그림들 같은 거 볼 때 보면 말 그림으로, 그러니까 성난 파도가 이렇게 뛰는 거를 말처럼, 그래서 그런 말 이미지하고 물 이미지를 결합시켜요. 그리고 물의 신이 누구냐면 용이거든요. 그래서 용마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 아니, 몰라, 그냥 추정이에요. 근데 옛날 사람들 생각하고 이 머리 쓰는 게 워낙 빤하기 때문에 거의 이런 범위를 안 넘어갈 겁니다. 안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파도 치는 게 말 뛰어가는, 요번에 거기에서 나오는데 물의 신, 물의 정령 비슷하게 해서 말로 나오는 게 어디서 나오냐면 겨울왕국 2에도 엘사가 물로 된 말을 타고 다니죠. 물로 된 말을 타고. 그래서 물의 정령을 어떻게 보면 말로 보는 거고, 그리고 그런 풍습이 하나 있는 거고, 그런 전통이 하나 있는 거고, 우리는 물의 대장은 용이잖아.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섞어버리면 용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건 뭐 간단한 구조거든요. 구조상으로 봤을 때는. 근데 이게 과연 어디까지 소급될 수 있느냐의 문제거든. 이런 식 생각이 결합되려면 시대가 훨씬 뒤어야 돼요. 근데 복희 시대에는 분명히 이거는 아니라고, 여기까지 소급이 안 돼. 근데 복희에 무슨 전설이 있냐면, 복희가 황하에 가니까, 중국은 황하 중심이니까 황하 문명 뭐 이렇게 하듯이, 그래서 황하에서 이러고 있으니까 거기서 용마가 나타났대. 용마가 물에서 나왔대. 그러니까 물의 정령이라는 뜻이지. 그래서 나와서 이렇게 보니까 옆풀떼기에 말 옆에 부호들이 막 이렇게 점점점 바둑판 같이 이렇게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가지고 짝대기를 짝짝짝짝짝 그리니까 요런 게 됐대. 방향은 틀려요. 근데 요런 짝대기. 이게 음하고 양하고, 음이 쪼개진 거, 양이 이렇게 된 거. 저건 뭐 어디서 나왔는지 뻔하거든. 저런 상징은 어디서 나왔을까? 이게 여자 남자잖아. 끊어진 거, 붙은 거. 이게 굉장히 오래된 상징들이거든요, 이거. 그리고 이것들을 결합시켜서 이렇게 쭉쭉쭉 추려내면 이렇게 8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추리는 방식에 의해서 선천팔캐라고 하는 게 복희. 선천. 그러니까 과거. 어떤 기본 이념.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전생? 아니면 우리 지금 시대보다 앞선 어떤 원리, 이걸 선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후천.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손금 볼 때도 남자는 왼손, 여자는 오른손. 이렇게. 남자는 왼손을 보고 여자는, 남좌여우거든요. 남자는 왼손을 보고 여자는 오른손을 보는데, 남자 왼손이 지금 후천이고 남자 오른손이 선천이래. 여자는 그 반대고. 선천은, 그러니까는 더 옛날 걸 보려면 그 앞에 걸 보면 되고, 현재 걸 보려면 왼손을 보면 되고. 그런 쓸데없는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동아시아에. 그거 다 일일이 설명을 못해. 복잡해. 그래서 이거는 선천팔캐, 복희가 한 거는 선천팔캐고, 그 용마를 가지고 이렇게 쭉쭉 그렸더니 선천팔캐가 나왔다는 거고, 그 다음에 중국의 전설적인 왕조, 이 복희, 여와, 신농, 뭐 이런 사람들은 다 전설적인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역사 속으로 들어올까 말까 하는 게 하나라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하나라. 은나라부터는 역사에 확실히 들어와 있고, 은나라는 은어가 발견되면서 역사에 들어와 있고, 그래서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 이걸 3대 시대라고 하는데, 중국 사람들은 이 하나라부터 역사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걸 이제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는 지금까지 고고학적으로는 제대로 안 나왔어요. 아무튼 그렇다고 치고, 그 하나라의 시조가 이 여름 하자를 쓰는데, 이 하나라의 시조가 우왕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때 대홍수가 났는데 전 세계적으로 대홍수 전설이 있거든. 대홍수 전설이 이걸 이제 물을 빼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게 낙수라고 하는 거기서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거북이가 올라왔대. 민물 거북인가 봐. 바다 거북은 아니겠지. 왜냐면 이건 민물이니까. 낙수에서 낙양 뭐 이런 거 할 때도 다 이 낙작을 쓰거든. 물낙자. 그래서 거기서 거북이가 또 올라왔는데 그 거북이 배때기에 또 부호가 있대. 이 거북이 얘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건 갑골입니다. 갑골에 대한 이야기거든. 분명히. 예. 용마 얘기는 제가 보기에는 시대가 더 뒤에 게 앞으로 올라간 거고 분명히 앞으로 올라간 거고 이 거북이는 갑골 얘기예요. 은나라 때까지는 갑골을 썼었으니까. 그래서 거북이 배때기에 어떤 또 이렇게 부호들이 막 이렇게 바둑판 같이 흑백 이런 부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또 연결시키니까 또 이런 비슷한 게 나왔대. 그래서 복희가 만든 걸 선천팔캐라고 하고 이 우왕이 만든 걸 기초로 나중에 주나라의 시조인 무왕이 만든 거를 후천팔캐라고 그래요. 아이씨, 너무 복잡한데 이거 되겠나 모르겠네. 이거 사람들 내가 엉간하면 안 일어서려고 그랬는데 복희 이거를 하도라 그러고 황하에서 그림이 나왔다 그래서 하도라 그러고 그 다음에 우왕 때 이걸 낙서라고 합니다. 낙수에서 책이 나왔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그림이 도서라는 뜻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도서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말이에요. 도서가. 그리고 이 도서라는 뜻으로 또 어떻게 쓰냐면 책이라는 뜻으로도 쓰지만 이게 그림과 글이라는 뜻인데 또 어떤 뜻으로도 쓰냐면 낙관이라고 할 때도 도서라고 그래요. 낙관이라는 말은 잘못된 거고 도서라고 하는데 그것도 여기서 나오는 말이에요. 우리가 낙관 찍는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다 여기서 나오는 말이거든. 그리고 이 사람이 만든 후천적인 것들을 하나라 말고 그 다음에 은나라, 그 다음에 주나라인데 이 주나라를 세운 사람이 무왕이에요. 그리고 이 아버지가 문왕. 이 아버지인 이 문왕이 이걸 딱 만든 게 후천팔캐예요. 문왕이 만든 게 후천팔캐. 8개라서 8캐. 여기 이게 하도가 복희가 만든 게 선천팔캐. 그래서 우리가 쓰는 건 현실 세계에 대한 거기 때문에 후천팔캐. 그래서 예전에는 이걸 가지고 방위를 봤었어요. 지금하고 시대가 달라가지고 지금은 동서남북으로 그냥 부르지만 예전에는 이런 걸로 방위를 했었어요. 사방팔방 할 때 이런 걸로 방위를 해. 방위를 보는 방식이 말할 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동서남북도 말하고 동서남북 말고 간방을 얘기할 때는 동북방, 서남방 뭐 이런 얘기 쓰잖아요. 그죠? 그런데 군대에서는 여러분은 이제 군대를 안 가서 그러는데 군대를 가면 뭐가 있냐면 시간으로 방위를 얘기합니다. 2시 방향, 3시 방향, 4시 방향 이렇게 이해가 되죠? 그게 어떻게 보면 뚜렷할 수 있잖아요. 동남, 서남, 동서남북은 뚜렷한데 그 중간 간방을 얘기할 때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예전 사람들은 방위를 얘기할 때 사방팔방 얘기할 때 이런 얘기로 해요. 이게 건태이진 송강감곤 이렇게 해서 8캐인데 그래서 이게 북, 이 감이 북, 리가 남, 감이 물이에요. 이게 물, 이건 불. 물은 중앙은 실하고 양옆이 성글대. 겉으로 볼 때는 부드럽고 다 그런 것 같지만 한 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물. 밖에 불은 밖은 실한 것 같은데 안에는 부실하대. 그래서 실제로 불 보면 밖이 뜨겁고 안이 덜 뜨겁습니다. 촛불 같은 경우도 우리 그러잖아요. 그 안에다가 뭐 향 같은 거 붙일 때 이렇게 불 안에다가 넣어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보다 위에 올리는 게 더 잘 타죠. 그렇게. 그래서 이걸 리중허라 그래요. 리는 중간이 허하다, 중간이 끊겼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우리 8캐에서 요게 다 들어가 있죠 지금. 우리 태극기 보면. 그래서 우리가 3, 4, 5, 6이라고 하잖아. 태극기 볼 때. 3, 4, 5, 6. 이걸 건캐, 하늘, 이건 땅, 곤,
그 다음에 감리, 건곤, 감리 이렇게. 이게 8개 중에 제일 중요한 개 4개만 딱 뽑은 거예요. 그래서 서건이라고 하는 건 서쪽 건방에서 동쪽의 진방으로 왔다 이런 의미거든요. 서건동진이 인도에서 중국으로 불교가 넘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렇게 오는 거 아닙니까? 맞죠? 인도에서 중국으로 오면 이렇게 와야죠. 그러면 건 쪽이 아니고 건에서 진으로 오는 게 아니고 실제로는 곤에서 진으로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이렇게 오는 게 아니고 실크로드를 타고 이렇게 돌아서 불교가 들어오죠. 그 당시에 이렇게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이렇게 돌아서 오거든. 예, 저 하서회랑을 타고 뭐 도낭이라든지 뭐 주천, 무위, 장액 이런 하소사군, 그 다음에 선산분고, 선산남로 이런 서영남로 이런 데를 타고 이렇게 들어오거든.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들어오는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건동진, 서쪽 건방에서 동쪽 진방으로 불교가 들어왔다. 그게 서건동진의 뜻이에요. 여기는 중국입니다. 여기서 진이라고 하는 건 중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걸 뭐 진단 이렇게 하는데 그런 진이 아니고 여기서는 진방이라는 뜻이에요. 진방. 그리고 급아해동은 다시 거기에서 해동, 발해만의 동쪽이라는 뜻입니다. 해동은 발해, 그냥 바다 동이 아니고 발해의 동쪽. 그러면 우리 한반도가 되는 거죠. 그렇게 넘어온 불교. 그렇게 넘어온 불교. 그 중에서 핵심은 뭐냐? 선불교. 그래서 이게 사실 맞는 말이기도 하고 다 틀린 말이기도 해요. 선불교는 이렇게 안 왔거든. 선불교는 어디서 왔냐면 배 타고 이렇게 왔다는 거거든. 광동으로. 아니 여기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이리로 들어왔죠. 이 광동성 쪽으로 들어오거든. 그 달마대사가 양무제 때 배 타고 들어왔다.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 그래서 선불교의 전례하고는 사실 안 맞아요. 이건 불교의 전례를 얘기해요. 불교의 전례를. 그래서 앞부분은 불교의 전례를 그냥 얘기했다라고 보면 되고, 불교가 어떻게 인도에서 중국으로 왔는지를 얘기하는, 그게 서건동진, 급아해동. 여기서 중국으로 넘어와서 다시 급아해동이 이 부분이에요. 우리나라까지. 서건동진, 급아해동. 역대조사, 역대전등. 그 다음 이제 선불교에 대한 제대로 된 얘기거든요. 이거는 불교의 전례를 얘기하는 거고, 역대전등은 역대로 등불, 마음의 등불, 가르침의 등불, 신법을 전한 모든 조사 스님들. 그건 이제 달마 이래로 이제 쭉 내려오는 이런 계보들, 선종의 계보들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들은 오늘은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어차피 이거 다 못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뭐 달마가 인도 불교의 뭐 28대라는 운동 뭐 이런 얘기들, 복잡한 얘기들이 있죠. 하나의 꽃에서 5개의 잎이 핀다. 뭐 이런 이야기들, 그런 얘기들 제가 다음 시간에 기본적인 것들 말씀드리고 오늘은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